어제 뭐 보셨어요? 최근 들어 드라마와 예능이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을 다양한 각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그 TVN 주말극이죠. 우리들의 블루스, 영주와 현이 에피소드가 있었죠. 5화예요. 이걸 보는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인 영주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 아빠는 동급생 현이에요. 처음에는 이 아이를 지울 계획을 세웠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제주 온 바닥이 다 알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혼자서 또 둘이서 고민하다가 6개월이 되었고 이제 넉 달이 있으면 출산 예정인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방송이 되자 더 이상 묻어둘 사안이 아니었다. 수면 위로 잘 끌어올렸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 또한 이제 못지않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도 또 갈래가 나뉘더라고요. 일단 가족이 함께 보는 주말극인데 굳이 이런 민감한 소재를 다룰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전교 1등인 설정이잖아요. 청소년 임신 미화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영주에게 산부인과 의사가 태동을 들려줌으로써 낙태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죠. 이건 뭐 변명의 여지 없이 부적절했습니다. 또 현이가 내 아이기도 하잖아 라고 은근히 권리 주장을 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영주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주체는 영주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아이의 아빠들이죠.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간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던 인곤과 호식이가 극적으로 화해를 했고 해피엔딩인 듯 7, 8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앞으로 파란만장한 일이 벌어질 텐데요. 지난주 9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월화 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임수영 씨인데요. 주인공의 엄마가 홍은희 씨입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가 아니라 모녀 사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엄마가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꿈을 접고 아이를 낳은 터라 지금까지 방황 중입니다. 미혼모의 소생이죠. 일찌감치 철이 든 딸과 여전히 철 못 든 엄마. MBN 고등엄빠는 출산 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월 6일이 첫 방송이었는데 그날 출산을 앞둔 출연자가 있었어요. 3월 초가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그 후에 출산 과정 그리고 조리원에서 사는 모습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인 현재 분란 끝에 결별을 했고 아이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돈이 필요해서 나왔다라고 솔직히 말했던 출연자죠. 처음에는 이 출연자들 섭외를 어떻게 했지? 본인은 물론이고 아이까지 공개해야 하는데 주위에 반대는 없었을까 했는데 웬걸요. 계속해서 새로운 출연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나왔다는 출연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남이 안타까운 사정, 사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부지기수죠. 고등엄빠도 이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해에 고등학생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알고 계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고등학생 엄마 아빠가 918명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15세 미만이 1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물었더니 첫 경험의 평균 나이가 13.6세. 이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피임 비율이 한다가 66.8%, 안 한다가 33.2%. 이건 이제 겁없는, 대책 없는 도전이죠. 내가 설마 임신을 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청소년기에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발육과 성장을 하는 시기, 즉 온전히 성장한 신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덩치, 보기는 어른이지만 호르몬 불충분으로 인해서 출산을 하기에 버거운 몸이라는 거예요. 가임기 성인 여성의 자궁이 6 내지 8cm라면 청소년 시기의 자궁은 4cm 정도.
옛날 사람들은 죄다 10대 그 초반에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 그 혈기왕성한 10대 이성을 탐하는 건 자연의 섭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몸이 영글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사망한 예가 그렇게나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아를 찾고 꿈을 찾아서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한 아이의 부모라는 그 족쇄를 채우는 거, 이건 좀 가혹하지 않나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주가 학교 다니면서 아이 낳고 꼭 서울대에 합격하겠다 큰 소리를 치지만 고등원파 출연자 중에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출연자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물론 그 스튜디오에 그 학업을 중단한 출연자들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6세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몸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내면 정신적으로는 한참 미성숙했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아이를 잘 품을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책으로 주로 막 육아를 배웠고 그때 주대 없이 그 유행에 휘둘리기도 해서 누가 고생을 했겠어요? 아이가 고생을 했죠. 아이는 몸과 마음이 다 준비된 이후에 낳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의치 않은 사건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제 삶 속에서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몇 차례나 크게 바뀌었습니다. 본래 그 50년대의 헌법이 낙태를 불법이라고 정해 놓았어요. 50년대, 60년대에는 아이가 그냥 생기는 대로 낳았죠. 선옷은 기본이고 뭐 10씩 낳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70년대 정도부터 이 중절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성행을 했습니다. 한때는 가임 여성의 거의 뭐 절반 정도는 경험을 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명백한 불법임에도 처벌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이걸 죽음법이라고 하죠. 피임에 대해서 많이들 무지했고 아이가 생기면 그냥 별 의식 없이 고민 없이 병원을 찾았던 거예요. 심지어 아들 낳겠다고 태아 감별 후에 낙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0년대 즈음 사회 분위기가 일변합니다.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다. 몇 주인지 주수하고 무관하게 임신 중절은 명백한 살인죄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졌어요. 뭐 종교인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내 뱃속에 일단 자리 잡은 태아는 모자 관계다. 몇 겁을 거친다 해도 이 인연을 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줬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장면인데 어떤 무속인이 당시들이 버린 그러니까 죽은 그 아이들의 원혼이 지금의 현재의 자식을 해치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내고 사죄해야지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버젓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기와 그 아기 엄마의 전생과 후생을 넘나드는 인연은 드라마 소재로 자주 쓰입니다. MBC 금토 드라마 내일 12화도 임신 9개월에 아이를 잃은 엄마의 아픔을 다뤘는데요. 이 드라마가 에피소드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 지금까지 본 중에서 저는 12화가 제일 좋았어요. 아기 엄마 임유아 역할의 민지아 씨의 연기가 아주 돋보이더라고요. 민지아 씨가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소아환자 엄마로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참 잘했죠. 아마 보시면 바로 이 배우구나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민지아 씨를 알았던 게 왕이 된 남자의 상궁 역할로 나왔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누군지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12화 에피소드에 아기들은 뱃속에서부터 다 알아요. 다 듣고 느껴요.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다 알고 느낀다. 이건 도대체 언제쯤부터일까요? 어떤 시기면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주가 수술을 해달라고 하자 의사가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영주가 낙태죄 폐지되어서 법적으로 부모 동의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하자 돌아온 의사의 답은 아직 정해진 거 없어.
그렇습니다. 의사 말대로 2020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서의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입니다. 영주가 처음 갔던 병원에서는 시기를 지나서 수술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6개월에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병원을 영주가 찾아냈잖아요. 환자나 의사나 그냥 눈치껏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국회가 세부 사안을 입법화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해 타산이 크게 걸리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걸까요? 아니면 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 집단들이 있죠.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죠. 어쨌든 그 앞서의 그 통계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이 뭔가 법안이 탄탄히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여러분 보셨죠? 아주 똥멍청이들이 하나 가득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 문제에 안중에나 있겠어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나라 정책이 아주 너를 띄었습니다. 60년대에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덮어놓고 나타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가 표어였어요. 그러다가 71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하도 아들 낳겠다고 태아 감별들을 하니까 78년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어가 나왔고요. 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정도에 셋째 아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았던 거 아세요? 셋째 아이부터는 병이 나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셋째 아이라고. 그런데 불과 십수년이 지나서 2000년에 이르자 갑자기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칩니다. 다둥이를 낳으면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출산 장려금도 주고요. 그러니까 100년 대계여야 할 나란 일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땜빵식으로 여기 터지면 여기 떼우고 저기 터지면 여기 맞고. 그러니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애물단지인 거예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세상 말세다 이런 말들이나 하고 있겠죠. 이게 감추고 덮을 일이 아닙니다. 방송은 이제 자극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좀 내 자식의 일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껄끄럽다고 민망하다고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나 몰라라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방송에 나오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